스쿨이 제공하는 칸트 수학, 오늘의 두 번째 특강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확률 함수인 이산 확률 함수하고 그다음에 연속 확률 함수의 기대값, 그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분산 표준 편차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벌써 확 쫄아버리죠. 예, 우리를 수많은 우리 고등학생 수학 공부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수학을 포기하게끔 절망의 길로 내몰아내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통계,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의 분산이니 표준 편차니 하는 그런 개념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이 확률과 통계 파트로 들어오면서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하고 결합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짬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해도 복잡한데 이 복잡한 걸 또 두 개 짬뽕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4차원의 세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2차원도 어려워 죽겠는데 4차원을 이해하라니 참 이거는 거의 폭력과 같은 거죠. 예, 우리 학생을 탓하지 말고 이 잘못된 수학 교육 이걸 바로잡아야겠죠. 자, 오늘도 수포자가 없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 칸트 스쿨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생 고등수학 수능 대비를 위한 특강 확률과 통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함수를 하면서 확률 함수라는 것의 두 가지 종류, 즉 이산 확률 함수와 연속 확률 함수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산적인 변수하고, 그러니까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질 때 어떤 눈이 나올 개개의 사건에 대한 확률값 이런 것들을 한 번 던지면 개개의 눈들은 6분의 1씩 나오죠.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나오면 2분의 1, 성공과 실패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산 확률 변수죠. 이산 확률 변수예요. 이에 반해서 연속 확률 변수, 사람의 키의 길이 아니면 온도, 아니면은 우리가 시계가 있다 그럴 때 어떤 시침이 12시에 딱 12시점에서 딱 멈출 확률.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360도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한 점에서 멈추는데 이 시계를 주위로 돌고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각각의 개별 점들의 숫자는 무수히많은 거죠. 그럼 무한대분의 그러면 무한대분의 1 이렇게 0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한 번은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데 확률은 0이 돼버리니까 모순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연속 확률, 이러한 연속적인 개념에서만 말할 수 있는 이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그 확률 값을 특정한 점이 아니라 어떤 구간의 개념으로서만 확률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연속 확률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 확률 함수하고 연속 확률 함수의 결정적인 가장 제일의 차이점 뭘까요?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개개의 사건 확률 변수 x의 개개의 사건을 우리가 xi로 넣는다 그랬죠.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pi라는 확률값을 결정해서 부여할 수 있냐 없냐, 그 여부가 이산 확률 함수하고 연속 확률 함수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은 말을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쭉 써놔요. 그러면 야 이게 이산 확률 함수 얘기하는 건지 연속 확률 함수 얘기하는 건지 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거든요. 예. 연속 확률 이산 확률 함수라고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즉 그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연속 확률 함수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 비슷비슷한데 막 이런 헷갈릴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사건의 수가 변수의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사건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많건 적건 간에 개별 사건 하나에 대해서 확률 값을 부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간의 개념으로서만 길이라든가 면적의 어떤 구간의 개념으로서만 확률을 얘기할 수 있지 특정한 점의 확률 값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런 상태냐에 따라서 전자는 이상 확률 함수로 하고 후자는 연속 확률 함수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부러지는 거죠. 예, 말은 이렇게 쉬운데 또 실전 문제로 들어가면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수학 교육과 뭐 수능 문제, 출제 그냥 이런 걸 봤을 때 수포가 아닌 게 우리 이상할 정도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금 타고난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수포를 극복하기 위한 동행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상 확률 함수와 연속 확률 함수의 개념을 하면서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했어요. 왜냐하면 확률 함수도 이 어떤 분포거든요. 분포를 투입과 산출, 인풋과 아웃풋 간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분포란 말이에요. 확률 변수라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상 확률 변수건 연속 확률 변수건 그 데이터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서 조사해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을 할 때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평균값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표준 편차예요. 평균값은 얼마나 중앙에 몰려 있느냐. 그 그러니까 중앙점이 되는 것이, 중앙 기준점이 되는 것이 어느 점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평균값이고, 분산은 중앙점으로부터 각 데이터의 값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정도에는 우리 중학교 때 다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한 걸 가지고 이제 확률 분포라는 것에다 이제 적용한다.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이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개념을 확률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결합시키면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함수의 기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조건, 어떤 대전제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확률 함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질량 함수. 질량. 영어로 이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해요. mass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물리에서 한 거죠. 저도 물리를 잘 모르는. 하여튼 질량 하면은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인터넷 딱 쳐보세요. 질량에 무게와 다르다. 어떤 물체의 고유한 속성이다 이래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또 뭔 말인가? 질량도 어려운데 이 설명이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우리 머리 아프게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더 알려고 하지 말고요. 단순하게 가요. 어떻게 가냐? 질량 고유한 속성이다. 고유한 속성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게는 뭐예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왜 질량이라는 말을 썼냐면 각각의 확률 변수 값에 함수 값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 함수라는 말을 썼어요. 이에 비해서 연속 확률 함수에는 확률 density, 그러니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density, 밀도, 인구 밀도, 어떤 면적에 있어서 인구가 몇 명이 있냐, 인구 밀도 이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밀도는
면적의 개념, 공간의 개념으로 가자. 밀도라는 거. 그럼 공간 대비 점들이 얼마가 있냐라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인구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셀 수 있지만 우리가 확률 변수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것들을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그러니까 구간 개념으로 갑니다. 면적 개념으로만 간다. 야, 이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밀도 댄스의 컴퓨테이션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를 그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가 뭐 통계학자가 되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고등수학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개념조차도 난 모르겠다. 예, 참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자, 함께 넘어보죠. 자, 기대값이라는 걸 했어요. 그럼 기대값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산확률 함수의 특징을 보세요. 이산확률 함수는 개별적인 확률 변수들을 제시를 하고서는 그 확률 변수에 대한 각각의 확률값, 발생 확률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의 개별 확률 변수들의 확률값들을 모두 더하면은 1이 돼요. 1. 네? 그러니까 개별 확률 변수들의 확률들 다 보면 1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확률 변수들의 확률값을 다 더하면 모든 가능한 사건들을 다 총망라한 것이다. 이렇게 이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확률의 범위는 0과 1 사이 됐다는 거예요. 예, 물론 0이 될 수도 있어요. 1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 있죠. 등호보다 크거나 등호 또는 작거나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산확률 함수의 세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이산확률 변수 X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근원 사건들의 집합 그걸 사상 A라고 했을 때 이 근원 사상 A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 확률 변수의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원소들은 근원 사상의 원소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할 때 개별 집합 A, 즉 사상 A에 속해 있는 개별 확률 변수들의 확률값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근원 사상, 개별 사상들의 확률값을 다 더한 개념으로 간다 이런 거죠. 이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연속 확률 함수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여기서 fx는 함수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라 했죠.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xi, x가 취할 수 있는 임의의 xi가 xi에 대해서 이 xi에 대해서 pi가 주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산확률 함수에 있어서는 인풋 대비 아웃, 투입 대비 산출이었어요. 즉 함수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함수값이 확률값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연속 확률 함수에서는 함수값으로 나오는 것이 확률값이 아니라 점들의 분포의 형태를 결정짓는 fx의 값으로 나옵니다. fx로. 예를 들어서 y 코로 ex다. 그러면 이 ex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 이것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확률은 아니죠. EX가. 확률은 뭐예요? EX와 수평축, 즉 X축의 확률 변수들의 값과의 그 사이에 있는 공간, 면적, 이 확률값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fx에 있어서 이 연속 확률 변수들은 무한대의 구간에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한대 공간의 함수값 fx를 모두 다 적분한 즉 fx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즉 개별점들 선들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접근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확률 값들을 다 더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확률 값은 1이 된다라는 그런 공통 속성을 갖게 되죠. 이산 확률 함수하고 사실 연속 확률 함수는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지 결국 확률의 논리는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이 구간에 있어서 이제 구간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산은 개별 확률 변수의 발생 가능한 사상의 그 변수의 확률 값의 합으로 표현한다 그랬다면은 여기서는 A부터 B 구간 사이에 확률 변수 값이 존재할 때 그 구간의 확률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A부터 B 사이를 함수 값을 정적분함으로써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구한다. 여기서 이제는 이제 뭐 적분을 또 이제 결합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확률과 통계가 어려우면요. 집합 내기 결합시키죠. 확률 내기 결합시키죠. 그 다음에 적분 개념까지 또 결합시켜버려요. 완전 헷갈려 버리죠. 자, 이러한 그 공통 속성을 사실 이산 확률 함수하고 연속 확률 함수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확률 분포에 이제 그러면 특정 지표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대값을 했어요. 기대값의 공식은 연속에서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 변수의 xi의 개별적인 부여되는 확률값을 곱한 것을 시그마 해라. 처음부터 n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 수죠. 그것을 다 시그마 해라, 다 더해라라는 개념인 거고요. 연속 확률 함수에서의 기대값은 함수값에다가 확률 변수의 함수가 fx에다가 다시 확률 변수 값을 곱한 다음에 그것을 무한대 구간에서 정적분해라라는 거예요. 네? 즉 면적을 계산해라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기대값이죠. 기대값. 네? 사실 표현 방식이 다르지 이산과 연속 확률 함수에 있어서 기대값은 같은 논리로 작동해요. 여기는 개별 사건들의 확률값을 다 더하는 것이고 이건 개별 점들의 확률값들을 다 적분한, 즉 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같은 논리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요. 자, 우리가 분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분산 뭐 기본적으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어떤 각각의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차이, 이걸 우리가 편차라 그러죠. 편차, 데비에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데이터의 값을 xi라고 놨을 때요. 평균과의 차이를 다 더한 다음에 제곱하고 그것을 데이터의 값 n으로 나눠주는 거죠. 네? 이것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분산 다음에 이제 분산을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면은 우리가 분산을 V라고 했을 때요. 이 V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이것이 표준 편차가 되거든요. 그럼 왜 루트를 씌워주냐 이거죠. 우리 그냥 무조건 외웠어요. 중학교 때. 무조건 외웠죠? 왜 외우냐?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무조건 외우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이 편차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데이터의 주가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라는 차이를 이렇게 계산한 것인데 이 편차는 차이를 하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은 거는 양수가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평균이 70점인데 어떤 사람의 수학 점수가 50점이다. 그럼 50점 빼기 70점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마이너스 쪽
편차하고 평균보다 높은 값들의 편차를 다 더해요. 그럼 편차가 0이 되어버려요. 원래 편차의 개념은 편차가 클수록 중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편차가 작을수록 즉 0이 될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중앙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편차를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그러면은 편차가 0이 되어버리는데 사실 엉뚱한 결과가 출현하기 때문에 제곱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곱을 하면 무슨 발생이 돼? 단위를 제곱해버리는 개념이 되고 편차를 과장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원래 상태로 보내고 편차의 과장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곱한 거니까 루트를 씌워버려가지고 표준 편차라는 개념, 우리가 표준 편차 스몰 s로 주로 표현하는데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의 어떤 특성치의 값을 중앙에서부터 얼마나 이게 떨어져 있어서 분포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편차와 표준 편차, 분산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그런 개념을 확률 변수, 즉 확률 변수와 확률 함수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단지 분산 이 확률 함수에서는 기존의 통계 데이터에서 우리가 함수가 아닌 일반 데이터에서의 수량 데이터에서의 분산과 표준 편차에서는 이 데이터의 개수, 우리가 도수라고 하죠. 도수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데 확률 변수, 확률 함수에서는 분산해서 그것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공식을 교과서에 다 나오는 공식들이죠. 분산은 개별 확률 변수들의 값에서 평균값, 즉 기대값이 평균이죠. 기대값을 뺀 것을 제곱한 것이죠. 거기다가 확률을 다 곱해요. 그것을 시그마한 거예요. 다 더해져 버리는 개념으로 하죠. 기존의 일반 통계 데이터로 우리가 수량 데이터의 분산을 보일 때는 이것을 n으로 나눠주는데 도수로 나눠줬는데 여기서는 도수, 즉 확률 변수의 개수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이 특징이죠. 똑같아요. 이 연속 확률 함수에 있어서의 분산도 똑같아요. 사실 표현하는 방식, 인테그랄로 이렇게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거의 같다. x에서 확률 변수 x 값에서 기대값을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하고 여기서는 pi 즉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을 곱했지만 여기서는 함수 값을 곱한 다음에 정적분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를 씌워주면 그러니까 분산에다가 루트 값을 씌워주면 나오는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확률 함수, 즉 이산 확률 함수하고 연속 확률 함수에 있어서의 기본 속성, 기본 대전제와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의 계산 방식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서 이것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어떤 법칙이 뭔지 그런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포자가 없는 그날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